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베이징 임진수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진수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오늘 회담에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됐고 또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네, 4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담이 끝난 뒤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펜타닐 단속, 군사 채널 복원,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대표적인 의제로 꼽았습니다. 먼저 소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과 과복용 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중국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쌀알 2개 분량의 복용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연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지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와 암 등을 뛰어넘는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펜타닐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점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진핑 주석과 몇 시간 동안에 걸친 회담을 막 끝냈습니다. 우리가 해온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군사 채널 복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합의가 된 건가요? 예, 최근 들어 양측 군대가 남중국해 등에서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년 넘게 양측 간 군사 대화는 끊긴 상태였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고위급 군사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서 조만간 양측 최고위급 군사 회담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이 등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바꾸려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갈등과 충돌은 양측 모두에게 감당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핵 문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방면에서 양국이 논의하고 또 합의도 이뤄졌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의견차가 컸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측이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따라서 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고 오히려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의 총통 선거 절차를 존중하라고 역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국 관계에서 또 최대 난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중국 수출 통제인데 이 부분은 성과가 안 보입니까? 네,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문제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 측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도 단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오히려 책임을 중국에 돌렸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 대만이나 수출 통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합의를 좀 끌어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군요. 자,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낸 직후에 취재진과 추가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던 중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기자가 시 주석과 회담 뒤에도 여전히 그를 독재자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알다시피 그는 1980년대 이후로 쭉 독재자였습니다. 공산당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중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모금 행사에서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말해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이번에는 시 주석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치른 정상회담 직후에 독재자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